안녕하세요. 빅머니 권미란입니다. 역대 사상 최장 기간의 강세장, 꿈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 그리고 IT 버블 이후에 역대급의 급락, 이러한 이슈들이 지난 7월, 8월 미국 주식시장을 수놓았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을 때 이 1조 달러라는 돈은 우리 돈으로 1,130조 원가량의 돈인데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하루 만에 날려버렸던 시가총액은 바로 1,19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5조 원 규모의 돈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들 이후에 8월, 9월, 10월 차례로 미국의 3대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 약세장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주식시장 더 버텨줄 수 있을지, 이대로 추가적인 약세로 기울게 될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10월 미국 주식시장 급락세 돌변 이후에 11월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약세장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 강세를 이끌었었던 종목도, 또 미국의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징후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약세장의 징후 또 무엇이 있을까요? 11월 초에 나왔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고문입니다. How to tell a bear market is about to hit 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인데요. 6개의 지표, 약세장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입니다.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즉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 채권의 이자와 국채 이자 간의 차이, 그 스프레드를 가리키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커지면 약세장의 신호이고요. 그리고 이 스프레드가 낮은 상태를 유지했을 때는 경제의 호황, 또 주식시장의 강세 국면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경기에 침체가 오기 직전에 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지표로서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지표로서 유명하고요. 또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걱정과 우려를 반영하는 그러한 심리가 들어가 있는 지표입니다. 아직은 특별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고점을 터치하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이전에도 짚어드렸었던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양호할 때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플러스권인 거죠. 장기적으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역전되어서 단기 국채 수익률이 장기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현상을 불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약세장보다 앞서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기 국채는 10년물이고요. 단기는 2년물입니다. 이 금리 차이 현재 플러스 권역, 이 가운데 있는 진한 검은색 선 위에 있는 플러스 권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최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갭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2000년 그리고 2008년 전에 마이너스 권역에 진입했을 때 이것이 바로 위험의 시그널이었죠. 다음 세 번째, 약세장 진입 지표. 딜 액티비티, 즉 월간 M&A 딜 합산 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역사적으로 강세장 후반부에 많은 M&A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투자자들, 기업가들의 과도한 긍정적인 심리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M&A밖에 없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2000년과 2007년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당시 주식시장 고점 형성 시기였고요. M&A 금액이 치솟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그때와 비슷한 M&A 금액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는 있지만 글쎄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약세장의 진입 여부인지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번째는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입니다. 이 지표를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 활동 그리고 노동시장, 기업들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는 지표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청구가 늘어나면서 신규 고용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경제에 나쁜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의 고용 괜찮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표, 5번째 투자자의 센티멘트, 심리를 보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입니다. 향후 6개월간 S&P 500 지수의 방향성을 조사하는 그러한 지표가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나오는데요. 이러한 지표, 그다음 6번째, 6개월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 가격의 동향을 통해서 옵션 가격에 반영돼 있는 향후 자산 가격의 변동 가능성을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세장 진입 징후 모두 7가지 가운데 현재 동그라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2가지, 세모는 또 2가지, X표 아직 약세장 징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3가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약세장 진입의 시그널을 봤을 때는 반반의 가능성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미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고점 대비 20%의 하락을 나타냈고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지, 여기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여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약세장에 진입하는 시그널들이 더해졌을 때 고통스러운 주가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따라서 추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인 전략이 현재 유리한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는, 따라서 버블 붕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3월과 4월, 그리고 지금 2018년 10월과 11월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2000년 3, 4월에 닷컴 버블 붕괴 당시 때 AOL이 타임워너를 인수했습니다. 1,56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M&A 딜이 이루어졌고요. 그때 당시 전격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서 정부가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래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IT 버블은 붕괴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IT 업계 초대형 M&A 있었습니다. 역대 3번째 규모의 M&A였고요. IBM과 레드햇의 합병이었습니다. 340억 달러 규모였고요. 이 밖에 여러 가지 M&A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12월 예고되고 있고요. 글로벌 정부가 이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산시키고 있는 양상인데요. 차이점 가운데서 긍정적인 포인트는 현재 IT 기업들이 허상의 실적이 아니라 양호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준다라는 점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기술주의 하락을 더 보게 될 것이다라는 월가의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항의 주가는 일제히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40%가량의 주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이 기간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낙폭은 충분했습니다. 과연 애플과 아마존이 연말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때 좋은 재료를 확인하고 저점 매수에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